네,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월요 경제 핫 이슈 세계화 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정말 그 요소수 대란 사태 아주 시끌벅적했죠. 그랬죠. 네, 뭐 다들 디젤이나 경유차 타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해외 전적으로 이 원자재라든가 원재료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사태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게 될까? 또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인지 뭐 요소수 갖고 정말 시끌벅적했는데요. 그렇죠. 일단 정부는 뭐 급한 불은 꺼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터지던 날이었죠. 당시에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호주 등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을 못 받으니까 발빠르게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뭐 여기저기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예. 또 군에 비축돼 있는 요소수를 민간에 푸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려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네. 말 그대로 뭐 급한 불 꺼보려는 격이긴 한데, 실제 디젤 차량 등에 하루 사용되는 양 정도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어, 거죠. 예.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요소수에 대한 수입이 막히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정말 대란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런 원자재들에 대한 수급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날 거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로 뭐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그렇죠. 이게 마치 뭐 코로나 사태가 막 발생했을 때 뭐 마스크 대란이나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여파를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최근 들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우연히 발생한 일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느끼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 꼭 좀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뭐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서 사용됐던 원료들 여러분들도 이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원료들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에서는 뭐 큰 느낌으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않았었는데요. 예. 자, 이번 요소수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디젤이나 경유 차량 소유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정말 가깝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 예. 당연히 시장에서도 이때를 노려서 요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려는 그런 공급자들이 기회주의를 발동하게 되면서 예. 작년에 정말 우리가 봤었던 마스크 대란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예. 공정위에서 뭐 정부 단체들이라든가 모든 데가 나서서 요소수 공급처들의 현장을 들이닥쳐서 의도적으로 풀지 않고 있는 요소수를 민간에 풀게 하는 등 뭐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긴 한데요. 예. 안정화되기까지는 큰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그래도 숨어 있는 분들이 많겠죠. 네, 어쨌든.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제 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요. 그 그렇죠. 만 원이면 네.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요소수인데 그렇죠, 이미 그렇죠.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거래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급량 자체가 정말 모자르다 보니까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디젤차 한 대당 구매량을 10리터 정도로 제한하였고 화물 승합차 같은 경우는 30리터로 제한했습니다. 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는 뭐 사재기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는 있겠지만 원료인 요소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가격에 대한 불안정성은 계속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조치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 말씀드렸던 주유소에서의 판매들을 정해 놓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또는 재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지금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요소 가격이 최근에 3배 가까이 폭등을 하게 됐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전가될 것이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뭐 가격 안정도 그렇지만 이참에 공급처를 좀 넓히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매번 이런 문제들로 골머리를 썩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다 특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뒤통수를 맞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요. 좀 네, 얼얼한데요. 네. 일단 국민들에게 최대한 폭등한 이 요소수 가격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부도 최대한 가격을 올리지 않고 국내 유통 가격대였던 리터당 1,200원을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문제는 현재 확보 중인 그리고 확보한 요소수의 물량 자체가 국내 1년간 차량용 요소수 사용량이 8만 톤 정도인 것을 고려했을 때요. 3개월 이상 정도 사용 가능한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언론 보도별로 뭐 요소수를 공급하겠다는 기관별로 어 요소수와 요소의 양을 혼재해서 막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 톤과 리터 단위를 막 섞어 쓰게 되면서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인데요. 어. 어쨌든 합리적인 추정치는 한 3개월 정도 수준이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네, 개인적으로 원자재인 요소의 가격 폭등이 뭐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건데요. 우리가 공급처를 늘리게 되더라도 6개월 정도 이상은 이전 가격으로 회귀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요소수에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요.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가 많이 있는 건지도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이 요소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처를 했느냐 이런 거에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한참이었을 때 거의 100% 수입에 의존했던 불화수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네. 당시 때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국산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때도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아이템을 미리미리 공급처와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방송 통해서 굉장히 말씀을 강조했었는데, 네. 자, 이번 사태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원자재 수입품 12,586개 품목 중에서 30%가 넘는 3,941개 원자재 품목이 여전히 특정 국가에서 80% 이상의 의존도를 가지는 품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자연재해라든가 뭐 국가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보복 조치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크게 불리한 위치를 경험할 수 있는 약점 요인이 4,000개에 달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네요. 예. 3,941개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원자재 중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이번 요소수를 포함해서 1,850개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503개, 또 음. 일본 같은 경우는 438개로 강대국들에게 굉장히 약점 잡힐 만한 요인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런 약점을 천천히 보완해 나가면서 정말 길게 강한 내실 있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빨리 요소수 대란 사태가 좀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화 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